안녕하세요. 저 네. 성명대학의 조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이 인터뷰를 진지하게 좀 했어야 되는데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하여튼 한 3년을 예. 제가 어떻게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우리 전체 사회가 그냥 멈춰섰으니까 그래서 이래저래 하여튼 시간을 끌다 보니까 이제서야 선생님 좀 찾아뵙게 됐는데 오늘 선생님 주로 학문적인 역정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예, 어떻게 공부를 해 오시고 또 어떤 업적들을 남기셨는지 뭐 그런 걸 위주로 해서 그리고 이제 선생님 공부하시면서 어떤 여러 가지 일화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뭐 공식적으로는 경상북도 네. 영덕군 창수면에서 났죠. 네, 영덕 출신이다. 영덕인데 영덕급은 영덕대게로 유명한 곳이죠. 네네. 그 해변이죠, 해변인데 네. 지금은 행정구역이 영덕군이지만 사실은 옛날은 영해 도호부 이 조치됐던 거. 영해 도호부. 그 다음에 영덕현입니다. 영덕현. 네. 영해라는 게 편안한 바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중국에도 영해라는 집에 있죠. 영해가 참 해변이지만도 저게 유교 문화 전통이 그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조시대 15세기 이후에 한문 평직 평성 이첩성 구분 못하고 막 혼동되는데 안동 지방, 영주 지방 이쪽에 그래도 유가의 풍속이 유지되는 곳에는 그 바람이 지금도 그래도 제일 정확합니다. 네. 싱거운 얘기는 그래도 뭐 양반 축에는 듭니다. 선생님 학교는 어떻게 다니셨나요? 내가 18살, 19살 때 대학 입학시험 초던 해 입학 시험 쳐놓고 발표를 못 보고 조부가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18살까지도 내가 할아버지인데 한문을 배웠습니다. 말 배운 과 동시에 한글도 배우기 전에 한문부터 배워서 우리는 고향 떠나기 전까지 내가 그래도 사서는 되나 안 되나 다 배웠습니다. 네. 고등학교를 가는데 네. 영덕 농업고등학교 있었어요. 나는 뭐 그때 생각이 안동 사범학교를 가서 국민학교 선생을 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뭐 보내줘야지. 그래가지고 영예중학 영덕 농고를 또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네. 선생들이 뭔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또 농고니까 실험 실습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그때 이모다이 쓴 생활의 발견 그걸 어제까지 읽었어요. 네. 읽고 나이 뭐 학교 이게 뭐 댕기는 것들 뭐 허황한 것 같고 뭐 하여튼 그래가 내가 학교 선택은 아무 관심도 안 가지고 뭐 그냥 됐는 대로 맞이 못해 다니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영덕 농고를 한 2년을 댕겼는데 제가 이게 한번 자료해 보니까 중퇴를 하셨더라고요. 중퇴를 했어요. 예. 중퇴를 결국 했는데 졸업을 못 하시고. 그런데 하도 애들이 내같이 불만이 많은 애들이 많으니까 스트라이크를 일으켰어요. 스트라이크를 일으켜가지고 선생을 4살 지목해서 쫓아내야 우리가 학교 다니죠. 이래가지고 4살 다 쫓아냈죠. 그때 내 죄목이 내가 그것도 어제가지고 가담이 돼가지고 내 죄목은 무슨 선언서를 한문을 섞어 썼어요. 그걸 읽을 놈이 없다 그래 어디 대석바에 가서 써가지고 왔는데 날 보고 읽어라 그래가지고 그 제목이야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이 영덕 동고를 이제 안 되게 됐구나 그랬는데 이제 형님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시면서 뭐 그때 형님도 어려우니까 학원 선생을 했어요. 학원 선생도 중학교 선생도 뭐 하고 뭐 대학은 그래 뭐 그때 대학생들이 그런 사람 많았지만 형님은 들어갈 때는 서울 물리대 1등으로 들었어요. 물리과 들어갈 때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형님이 그때 요새 장충고등학교로 갔어요. 장충도에 있는 그래서 편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장충고등학교를 내가 한 2달인가 댕기고 2달 댕기고 졸업장 받아가지고 뭐 형님 말이 이 서울대학을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뭐 대학을 다니려면 서울대학을 다녀야 되는데 물리대 안에서는 카트라인이 제일 낮은 게
심리학과하고 중문과다 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연세대학에 가서 퇴직한 이가원 선생님 네. 한동안에 그 성균관대학 초대 중문과학과장을 하셨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이가원 선생은 우리 형님, 우리 그 아주머니 형수의 그 삼종 대부죠. 팔촌 할아버지야. 그래 뭐 자주 갔는데 그러니 어디 시골에서 저 한문 좀 하는 아들 있거든요. 중문과 보내라고 좀 추천해 보내라고 이런 얘기 말씀하시더라고. 그 중문과의 한문을 좀 알면은 좋다고 그러더라고. 뭐 그래 네가 뭐 시골에서 그래 학교도 오래 못 되겠는데 남보다 한문은 좀 하니까 중문과 넣으라고. 네. 그래 중문과를 갔죠. 1957년입니다. 57년. 네. 3월. 그때는 3월에 갔죠. 3월에 갔죠. 그리고 나서 일단 뭐 학부는 이제 서울대 중문과를 이제 졸업한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군대 또 갔다 오셨나요? 예, 군대. 그때 석사를 하고 갔다 오셨나요? 아니면 저 석사관에 들어 있으면서 갔죠. 왜 아. 그런 거면 내가 호적에 나이가 한 살 늦게 돼 있어요. 그때는 대학생이면 대학생이라고 학부병이라 그래 1년 반 만에 제대했습니다. 네. 보통 3년 근무인데. 근데 나는 4년 졸업할 때까지 영장이 안 나오더라고. 영장이 안 나와. 안 가신 게 아니고 영장 자체가 영장이 안 나와가지고. 나이가 좀 늦게 돼 있으니까. 그때 뭐 장교 시험 뭐 이런 걸 볼 수도 있었는데 뭐 이제 이런 장교 누가 또 공군 장교 시험을 보라 그래. 한번 보러 갔다가 떨어졌어요. 그때 뭐 하여튼 그 공군 장교 시험 떨어지고 그 졸배로 갔죠. 졸배. 네. 4.19 5.16 쿠데타 났을 때입니다. 아, 그래 가지고 3년 3개월 근무했나. 그러니까 61년이니까 정말 그때네요.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서울대 대학원 졸업을. 예, 그렇죠. 뭐 조교라도 그때는 뭐 월급도 없었습니다. 네. 무급조교. 그때는 동숭동에. 예, 동숭동에 이제 있을 때 그때 이제 하시고, 그리고 이제 대만을 건너가신 게 68년도. 65년에 갔습니다. 65년에 가셨나요? 네, 65년. 그래서 대만 대학 중문연구소에서 예, 공부하시고. 석사과정. 네. 그럼 석사를 2개 하신 건가요? 서울대에서 하나 하고 석사동이. 대만 대학에서도 예. 하나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박사를 하신 게 나중이죠. 뭐 취직을 먼저 하신 거죠. 그래서 취직을 하고 그때는 우리나라에 구제 박사를 그래 교수 된 사람이 박사를 받았습니다. 구제 박사 논문만 내면. 그때 과도기죠. 구제 박사가 없어지고 신재 박사가 서면서 서울대학에 내가 그때 단국대 교수였죠. 단국대 조교수 뭐 했는데 그 신재 박사도 내가 처음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취직을 하시고 예. 나중에 이제 박사 과정에 입학을 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보니까 뭐 학위는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대에서 박사까지 받으신 거고요. 9년 다녔죠. 9년. 박사과정. 예. 9년. 그리고 그 전에는 현직에 또 있으니까 이미 취직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네. 논문 쓰이는 게 조금 이게 뒤를 밀어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 9년 동안 네. 내가 현직의 교수로 있으면서 또 웃기는 게 내가 가르치는 학교에만 그 기본으로 9시간은 해야 되잖아요. 네. 해야 되는데 서울대학에서 6시간 하라 그래. 그것도 네. 했지. 연세대학에서 또 6시간 하라 그래 했지. 네. 일주일에 한 20시간 이상씩 하니까 내주 간이 나빠지더라. 간이. 내 서울 그대로 있었더라면 내 죽었을 거야. 간지형으로 죽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학위 논문을 그래서 학종 걸어놨지만 사실 공부에 이렇게 몰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요. 아니죠. 아니고 뭐 참 요새 생각하면 그 어떻게 살아났는지도 내가 모르겠어요. 왜 그러면 특히 대구 내려간 이유 중에 하나 네. 그겁니다. 서울에 있으면 내가 25시간 강의하는 데다가 뭐 tuk하면 지도 교수가 자네 뭐하노 이러거든. 그러면 꼭 일 시키려고 그래요. 뭐 또 그 말고도 또 선배 교수들이 누가 자네 뭐 바쁘나 이러면 꼭 불러가지고 일 시키려고 그러거든. 네.
아이고, 네, 맞죠. 그래서 서울 떠나신 게 78년도 그렇죠. 78년도에. 78년. 영남대학을 예, 이제 예, 그때 가셔갖고 근데 뭐 그다음부터는 이제 쭉 영남대학에서 예, 예. 그 전에 보니까 단국대하고 국민대 예, 예, 두 학교를 거치셨네요. 예, 예. 그다음부터는 사실은 뭐 이제 변함이 없으니까 그냥 예. 이제 계속 영남대에 계셨던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한번 연관해서 제가 질문 드린 게 뭐냐면 사실은 이 학계에서는 예. 그 선생님 이장훈 선생님 하면 영남대 예, 예, 영남대를 하여튼 대표하는 예, 학자로 이제 이렇게 예, 유명하셨거든요. 예, 예. 그리고 제가 봐도 어떤 생각이냐면 선생님이 그 영남대에서 계셨을 때 예. 그때 어떤 그 위상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면은 음. 어떻게 보면 영남 지역을 대표하시는 예. 뭐 그런 역할을 하셨던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내가 그 사실은 이 대구에 가서 내하고 영예중학교도 동기고 네. 서울물리대 그 중문과도 동기고 대방 가서도 또 같이 유학을 했고 한 사람들 이휘교 네, 교수라는 네, 사람이 네.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참 독특한 사람이죠. 그 머리도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도 공부보다는 사람 대인 관계 이런 거 네. 중시하고 뭐 하여튼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우리 뭐 저 어디 서울서 뭐 무슨 분위기도 좋다던데 뭐 살 거 있느냐 대구 가서 우리 신적을 개척하자 네. 뭐 이래가지고 그 영남대학 그 사람 76년에 갔어요. 갔는데 그 카리큘럼 짜고 뭐 하는 것도 다 산이해가면서 했습니다. 영남대학이 76년이 1회 아닌가요? 어? 1회가 1회 76년. 76년이죠. 그러니까 최환 선생이 1회, 최환 최한이가 2회입니다. 2회인가요? 2회. 근데 영남대학 내고 이 얘기를 좀 하면은 나는 대구 서울서는 참 심신이 고달팠는데 네. 대구 가서는 참 그래도 뭐 촌말로 등 드시고 배부르게 잘 살았어요. 네. 생활비도 싸고 또 아무래도 여유가 있죠. 사는 게 여유가 있고 뭐 그래 대구 가서는 잘 살고 그 다음에 이게 또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 저 보통 대학을 기준으로 생각할 때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죠. 근데 그거 이제 제일 기준으로 치는 게 입학할 때 카트라인이 어떤 몇 점짜리가 가느냐 네. 그게 중시한데 그 영남대학, 경북대학, 계명대학 이런 대학들이 뭐 그런 기준으로 말하면 뭐 참 좋은 학교지만 한문책은 서울에 갖다 놔도 다 그 저기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의 의미에서는 뭐 한문 공부 이런 거 하기는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아무튼 그 제가 생각할 때 선생님이 계실 때 영남대학하고 네. 선생님이 퇴직한 다음에 영남대학이 제가 느끼기에는 많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남대학에 거기 가서 바로 그러니까 79년에 하면서 그 1회 졸업할 때 대학원 석사과정을 만들었고 그 2년 뒤에 또 이휘 교수가 문교부에 와서 어디 교수부 자리가 박사과정이 네. 바로 썼어요. 쓰면서 그 박사과정은 전국에서 6번째로 썼죠. 그러니까 그 박사과정을 만드니까 부산대학이나 이런 데 애들이 많이 왔었죠. 많이 왔어요. 네. 그때 부산대학은 석사과정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참 뭐 따지면은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도 대구 가서 특히 부산대학에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했습니다. 네. 희한하더라고 보니 못 사는데 집은 다 못 사는데 애들 머리는 굉장히 좋아. 그런 애들 뭐 또 영남대학도 그 당시도 2차 시험을 봤는데 서울대학 떨어지면은 서울 애들은 성균관대학 가고 대구나 그쪽 애들은 영남대학 갔습니다. 그러니까 네. 30%는 경북대학보다 나았고 70%는 경북대학보다 못하다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뒤에 이 뭐 전방적으로 전부 서울 위주로 되니까 예. 양상이 확 뭐 바뀌죠. 그거는 이제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가 또 그랬던 것도 있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 선생님의 하여튼 그 계실 때하고 그 선생님 나오신 다음에 그게 참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갖고 그런 게 좀 같은 생각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학교는 뭐 그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선생님 뭐 학생 가르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구 업적이 사실 또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뭐 교수나 학자라는 게 자기 연구 활동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 주신 자료를 쭉 보니까 주로 이 번역을 많이 하신 거 같아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이제 뭐 여러 분야를 했지만은 제일 눈에 띄는 게 퇴계. 퇴계 시를 주로 이제 주로 최근에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완료를 예. 그 퇴계 시를 거의 다 번역을 다 하신 건가요? 그렇죠. 되게 목판본 문집에 네. 약 2,300수 정도가 실려 있습니다. 그거는 다 번역했습니다. 또 완역을 하신 거네요. 완역했죠. 네. 완역.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 말고도 재미난 게 그 선생님 아까 그 공부했을 때 영어 영어 홍보를 말씀하셨는데 유야구 제임스 류 예. 그 양반 책을 두 권을 또 번역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만 해도 우리는 서구의 이런 쪽을 생각도 못했을 때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어떻게 선구자적인 역할을 좀 하신 거예요. 그래서 형님이 뭐 영어 해야 된다, 일본어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영어 공부, 일본은 내가 학교 정식 배운 일이 없는데 일본어 독학으로 그래도 고등학교 때도 일본어도 공부하고 이랬습니다. 대학 들어간 뒤에도 영어를 그땐 대학원 들어가려면 선택이 독어 아니면 불어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대학 들어가서 독일어도 내가 한 12학점 땄어요. 독어가. 근데 하여튼 이 외국어 전공하는 사람들은 그 두루두루 몇 개씩 하는 게 사실 기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이제 예전에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선생님께서 가끔 가다가 중국 어문학계 그 회고하는 글들을 좀 중국 문학사 장편인가요? 제 기억으로 뭐 그런 쪽으로 회고하는 글들을 이렇게 좀 쓰신 게 몇 개 제가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선생님 제일 큰 업적은 중국 어문학 역총. 그게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합니다. 2023년까지 제가 지금 몇 호가 나왔죠? 지금 50m 나오죠. 50m. 근데 사실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닌 게 저도 이제 초창기에 그거 좀 받아봤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고 나오면서 왜냐면 그게 어떤 그 대가가 있는 건 아니죠. 뭐 번역을 했다 그래서 뭐 번역료를 주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번역료 줄 형편이야. 근데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사실은 책을 찍어내는 것도 만만한 일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재원이라는 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선생님 혼자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걸 추진하신 건가요? 거기는 내가 보니까 뭔 일을 하려면 돈을 모아야지. 돈을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그래야 합니다. 한국 중과 가운데 돈 제일 많은 과가 첫째가 성균관대 고려대학 중문과고. 그거는 왜 그러냐고 하면 사전 면접을 해가지고 그 이익을 뭐 주거든요. 지금도 계속 주는지 몰라도 전에는 내 친구 이동양인가 있을 때 한 해 한 1억씩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화대학이에요. 이화대학은 참 부잣집에 어디 시집간 재벌이 금 일본 내놓고 뭐 이랬다거든. 그 다음에 아마 영남대학 겁니다. 영남대학인데 근데 제가 그 앞에 두 학교는 알겠는데 그 영남대학이 돈이 많았던 이유는 뭔가요? 그게 좀 부끄러운 얘기죠. 영남대학이 원래 대구에 대구대학교는 사립학교고 청구대학교는 사립학교입니다. 대구대학이 그 유림단체 유림단체를 주로 했습니다. 유림단체하면서 또 경주 최부자가 자기 전 재산 다 내놓고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대구대학 자체도 상당히
한국에서 월급 제일 많이 주는 대학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영남대학은 그 야간부가 유명했고 네. 그런데 뭐 다 알려진 얘기죠. 박 대통령이 이제 삼선 예예. 예. 뭐 대통령 안 하면 그거 가지고 한다 이래가지고 그 두 해 학교를 병합을 시켰죠. 그러니까 뭐 영남대학은 재단으로 돈이 많아요. 네. 원래 그 최부자들 영남 그 유림들 재산도 많거든요. 그거 많은 데다가 하여튼 뭐 하여튼 박 대통령이 맡아가지고 정치적으로도 또 뭐 툭하면 뭐 영남대학 금일봉 줘라 이랬겠죠. 뭐 그래가지고 영남대학에 내가 갔을 때 보니까 전국에서 월급 제일 많았습니다. 네. 월급도 제일 많고 내가 그 가던 애는 보니까 서울대학 교수도 두 사람이 영남대학으로 왔더라고. 뭐 하여튼 그럴 때 그 영남대학이 그때 위상이 근데 좋았어. 그건 뭐 영남대 전체로 영남대 전체로 볼 때 그런 거고 그래. 영남대 중문과가 돈이 많은 건 뭐 때문에 그런 건가요? 중문과가 그거 참 그것도 기적이죠. 뭐 기적이라고. 우리가 하여튼 뭐 일을 열심히 하는 걸 아니까 네. 학생들이 막 돈을 졸업생들. 장학금 받았다 그러면서 이거를 내가 이 선생님들 열심히 쓰시는데 쓰시라고. 아니 졸업생이 아니고 재학생. 재학생도 그렇고 대학원 다니는 놈도 그렇고 뭐 어떤 놈은 또 뭐 어디 울산 놈인데 촌에 농사 짓다가 과수원하다가 그게 아파트 사면서 값이 많이 올랐는데 자기 아버지가 뭐 그 선생님들 갖다 드리라고 하면서 또 공일봉 가져오더라. 이렇게 그런 분위기가 딴 데는 없을 거예요. 예. 그 이제 특히 내가 감동하는 건 그 죽었지만 이비결한 사람이 아주 학생들인데 인기가 있었습니다. 뭐 친자식들 같이 키웠죠 애들. 그래 따로 인기네. 그때 이휘연 선생님이 그 무슨 병으로 들어가신 건가? 대장암인가 뭐 직장암인가 이런 걸로 죽었죠. 암으로. 예. 40대 아니었나요? 43살에 죽었는 거예요. 네. 참 나는 요새 도연명 전기 뭐들이 있지만도 바로 이휘가 20세기의 도연명이다 이런 생각. 그 사람 아주 독특한 사람이에요. 네. 영남대학에 그 별로 안 알려졌는데 대학 자체로도 연구 총수를 낸 일이 있습니다. 그걸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그게 책으로 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뭔가 이 책으로 묶어진 것들도 많이 나왔죠. 그 번역해서 그 번역된 게 책으로 많이 나왔죠. 예.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뭐냐면 그게 파일을 다 갖고 좀 남아 있나요? 책으로 말고 원래 파일로. 근데 왜냐면 이제 요새는 그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냥 책도 중요하지만은 이걸 이제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한다거나 온라인으로. 예. 텍스트 파일이 있어야 이제 그게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예. 저는 이제 어떤 그 학문적 업적 같은 게 책이나 네. 논문도 그렇고 네. 이거는 공공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여러 사람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예. 그런 거에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중국 어문학 요청을 저도 이제 그걸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뭐 누군가가 좀 정리를 해서 예. 그걸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으면 예. 얼마나 좋을까 예.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좀 말이 길어집니다만도 내가 왜 번역을 중시하느냐? 네. 이태계시를 왜 번역했냐? 그 말을 좀 하겠습니다. 네. 그저 대구 가서 뭐 그 신설과를 만들고 뭐 일이 많죠. 네. 그 뒤에 또 한참에 박정희 대통령 암살 때고 학교가 시끄러웠습니다. 네. 그 뭐 이상한 게 그 영남대학에 저기 창비패 네. 창비패 그 연무. 연무홍 예. 연무홍 김종철 예, 김정수. 창비패 친구가 그 제일 많았습니다 영남대학에. 네, 맞습니다. 그러니 만날 회의를 했어요 뭐예요. 그리고 실제로 교수협의회에서 총장 뽑고 교수협의회에서 사단 재단 그거 뽑고 이래 뭐 학교 그 신설과 운영하는데도 틈이 없는 데다가 그것도 해야 돼. 내가 뭐 교수협의회 그럴 때가 부의장까지 했습니다. 하고 뭐 만날 회의를 이래 내 생각 가만 생각해보니 이거 뭐 죽도 밥도
나는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아 그래도 뭘 하긴 해야지 학자라는 게 뭐 그래 뭐 내가 또 술도 못 먹고 딴 취미도 없고 뭐 한데 뭐 할 일이 있나 그래 하는 생각이 대구에 가 보니까 이택의 문집에 주구석서가 붓으로 써놓은 게 있더라고. 네. 공간 안 된 게. 그게 있고 이택에서 우리나라 학자들의 중국 학자들의 저서는 주석서의 하문으로 주석된 잘 되게 맞잖아요. 우리나라에는 내가 알기로는 최치원의 사산비명 네. 그거 주석이 있고 이택의 선생 문집 주석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들은 얘기인데 송무암 선생 문집에 일부 주석이 있더라고요. 그 이외엔 주석이 없어요. 네. 그리고 뭐 목판번호로 된 주석은 잘 알려져 있죠. 이택에서. 근데 필사번호로 된 딴 주석이 있더라고. 아. 그거를 내가 딱 봤어요. 내가 그래가 요 두 개만 가지고 아. 저기 문집을 번역하면은 내가 뭐 딴 거 못해도 요 정도는 내가 학자로서 뭐 그래 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30년 동안 했어. 30년. 그렇죠. 이제 지금 뭐 최근까지 하셨으니까. 제자 하나 데리고 30년 네. 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번역을 중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김용옥 씨의 네. 그 얘기 김용옥 씨가 한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84년. 그렇지 네. 김용옥이가 뭐 내보다는 나이는 9살 적고 네. 그 최영애 교수 네. 뭐다그 부군 아닙니까 그 최영애 교수야 뭐내 때만 대학 후배고 네. 뭐 아는 사이. 그런데 이 김용옥이 뭐 욕하는 사람 많죠. 까분다 무슨 뭐 목소리가 괴상하다 뭐 또라이다 좌익이다 뺄개이다 이러던데 나는 김용옥 씨를 후배지만 굉장히 한국 문화에 끼친 영향이 굉장히 지대하다고 돼. 네. 그 사람이 번역이 중요하다는 거 가지고 있거든. 동양 뭐 어떻게 그 책의 주제가 그거죠. 네, 번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나무 그저 짜릿비 해가지고 뭐 저서라고 돼 근데 논문에 그 번역이 좋다. 그게 내 절실하게 그돈 했어. 그러면서 내가 그 참 주제에 맞춰가지고 중국 문화고 관계된 거로 번역한 게 바로 그저 고문지보 네. 여기 고문지보 그거를 내가 번역을 하면서 이거 이제 영남대학 1학년 들어온 놈이 졸업해가지고 책을 사면은 이걸 본다면은 그 놈들 눈높이에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잖아. 내가 그래가지고 다 쓰고 네. 토 달고 그 다음에 뭐 옆에 대역으로 붙이고 또 주석도 많이 달았죠. 내가 주석도 많이 달고 이랬는데 저 힘을 받아가지고 저게 지금도 나옵니다. 매년 네. 그래서 인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류문화사에서 내가 또 그 모금을 좀 해가지고 무슨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읽은 책 12가지 제일 많이 읽는 논어, 사서, 사서삼경, 노자, 장자, 묵자 뭐 하여튼 소화 12가지를 그 의류문화사에 저거 해가지고 지금 10가지는 나왔고 2가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도 그게 거기서 나온 게 지금도 그 한국에서 그 논어 같은 논어 번역이 한 3,400가지 될걸요. 예. 그래도 랭킹 1, 2위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다 나온 요런 시리즈가 네. 이게 그래도 이제 그 출판사에서는 그래도 뭐잘 나가 네. 계속해 나간 책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나는 그래가지고 그 번역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역청을 내자 이랬는데 그때 처음에 그런 얘기 있을 때는 딴 대학 교수들도 다 뭐 참 동조를 하더라고. 아 그렇죠. 그리고 대학에서 강의하는 게 실제는 한 3분의 1 이상은 그 무슨 책 번역이거든요. 네. 가르칠 때. 그러니까 거기 맞춰가지고 그 뭐 많이 호응해 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뭐 이외로 딴 대학 교수들 뭐 거의 허용을 영남대학 교수도 심지어 허용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 대학원 학생들 뭐들이 시키고 뭐 해가지고 지금까지 명맥은 유지합니다. 잘 되면 좋긴 해요. 네, 사실은 저도 이제 선생님 말씀에 동의를 좀 하는 게 이게 외국어를 전공한 사람들의 또 숙명이죠. 왜냐하면
외국어를 안다는 게 그 해당 외국어에 대한 문헌을 우리말로 옮겨줘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외국어 전공자들이 아니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그 힌트를 받은 게 제목을 역촌이라 그랬는데 네. 저 홍콩에 있는 중국 무슨 차이니스 중문대학. 중문대학이요. 중문대학. 네. 홍콩 중문대학에 가보니까 거기에 그저 랜디션이라는 잡지를 내요. 홍콩 중문대학 중국문화연구소에서 네. 랜디션이라는 잡지를 내요. 영어 랜디션인데 한문으로는 역촌이라고 옆에 써놨어요. 그거는 주로 영어로 가지고 중국 고전을 번역도 하고 그 해설도 하고 그런 책이요. 근데 그게 그 연구소가 굉장히 유명한 연구소죠. 그렇죠. 네. 사고전서 그왜 저거 한 것도 사실 거기서 예. 했거든. 디지털 작업. 디지털화한 게 거기서 했거든. 그래서 이거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 내는구나. 그래서 한국서도 이런 거 하나 내면 되겠다 싶었는데 그 뭐 참 잘한데네. 우리 조 선생님을 거기 공문으로 모시든지 영입을 하든지. 아니 제가 왜 그런 아까 그 영남대 얘기하면서 선생님 그 위상이라든가 예. 이런 걸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 그런 걸 끌고 온 그 추진력이라고 하는 게 예.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사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합니다. 아무도 못하고 나는 그걸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업적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였잖아요. 그런 점에서 볼 때 하여튼 저희가 이제 후학들이 볼 때 선생님 참 대단하시다 하는 뭐 그런 생각을 가진 게 뭐 그런 점도 있습니다 사실은. 뭐 시간이 많이 흘러갔고 제가 좀 이제 마음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까지도 보니까 선생님이 계속 이 공부를 계속 이제 끊어놓지 않고 계속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면서 좀 재미나게 좀 생각했던 게 그 란사. 예. 네. 그래서 그 한시 모의 예. 그걸 계속 또 갖고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좀 이렇게 의외라고 생각했던 게 예전에 그 조순 시장 예. 그 양반이 또 이게 아주 이런데 조회가 있는 건 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집도 따로 이렇게 내신 게 있더라고요. 한 시집을. 그 정도로 이렇게 한시에 대한 조회가 있으셨다는 거를 새롭게 좀 알았는데 뭐 그런 어떤 그분들하고 관계는 어떻게 갖게 되신 건가요? 그분 뭐 처음에는 우리 형님하고 관계죠. 네. 그 우리 형님 세대는 그래도 아무래도 하나 내보다는 또 몇 살 네. 많으니까 네. 한문 고 또 관심이 있는 세대. 기본적으로 다 또 공부를 하셨죠. 그렇지. 네. 그런데 형님 내보다 7살인데 14살에 장가를 가셨는데 그 처갓집이 이태계 종갓집이니까 유품이 뭐 어느 집보다도 뭐 가학이라는 게 많이 남아 있는 있었죠. 거죠. 가학이라는 게. 뭐 그리고 그 이가원 선생 바로 그 집안이고 이가원 선생 삼촌 그분도 참 학자입니다. 대학자입니다. 그래 뭐 그런 분위기에서 가시니까 형님도 머리도 좋은 데다가 뭐 그런 거 이 영향을 받아. 원래 전공은 이제 이공계통을 전공하셨는데 물리학을 하셨죠. 예. 그랬는데 어쨌든 그 집안 분위기가 그런 한학을 할 수 있는 그 분위기가 돼서 그리고 거기 난사회 얘기해놨으니 난사회에 그좀 한학사에 좀 뭐랄까 외도라 그럴까 그 한시고 그 관련된 얘기인데 네. 그때에 죽었지만도 김호길이라고 포항공대 포항공대. 쪽에서 예. 그분이 저 형님 보다가 서울대학 나이는 한 살 적은데 서울대학 그 물리학과 동기입니다. 그 난사라고 하는 거는 형님께서 그 김호길 박사하고 네. 조선 박사하고 둘이서 만든 겁니다. 사실. 원래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뭐 시를 이제 한하게 조에는 뭐들이 있지만 전문가는 아니니까 네. 이가원 아니래 이우성 선생을 뭐 지도 교수 같이 모시고 네. 왔죠. 그러면서 그 뒤에 뭐 그때 뭐 명사들이 많이 왔어요. 서울대학 총장하다 고병익 선생도 오고 그게 아마 한 40년 됐습니다. 아유, 그 중간에 많이 돌아가셨어요. 네. 근데 내가 이사를 오니까
그러니까 때는 안 돼도 저거 그래도 그 형님뿐만 아니라 김용직 네. 뭐 친하죠. 그러니까 그 오라고 와가지고 아. 그거 참여하면서 앞으로 이제 새로 들어올 사람들이 영입을 하고 뭐 이러는데 그 6, 7년 전에 그 따라다닙니다. 저는 선생님이 이제 워낙 이제 이쪽에 이제 조예가 있으시니까 네. 선생님이 이제 그 주도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건데 그런 건 아니고 선생님 지금- 나중에 이제 지금은 뭐 사실상 내가 핵심 인물이죠. 네. 그다음에 내가 이제 북골시 배우로도 선생이 있어요. 네. 나는 내보다 10살 아래지만 또 음, 그 초당 이무호라고 네. 그 우리 고향 사람이더라고. 그리고 그 사람도 뭐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6명이 네. 그냥 뭐 매월 몹니다. 그리고 아주 그 노인들이 특히 네. 아주 그걸 좋게 아주 생각하고 뭐 아주 그래.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이제 그 요즘에 그 젊은 네. 그 학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연구자들에게 네. 뭐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라든가 뭐 아니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은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한번 들려주시죠. 요새 저들이 학회 그때 가 보니까 중국어로 다 발표를 하더라고. 네. 한국에서 발표를 한국 학회인데도 음, 중국어로 다 발표를 해요. 이게 국제학술 대회라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 그거네 그게 바로 그 콤플렉스입니다. 네. 내가 미국에도 가서 뭐 자주 가봤고 일본도 뭐들이 알거든요. 아는데 일본에는 대학원생을 받아도 그래요. 전부 일본어 하도록 해가지고 네. 일본어 점수 몇 놈 된 놈이 넣고 음, 논문도 일본어로 쓰고 음. 학교에 가서 발표해서 일본어로 하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반드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은 어쨌든 게 이게 뭐 중국의 식민지가 됐는지 이게 제뭐지 중국어로 발표를 하기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이런 한국의 중국 문학계는 뭐냐? 네. 중국의 중국 문학도 아니고 일본의 중국 문학도 아니고 한국의 중국 문학이 독자성이 뭐가 있어야 된다. 그 네. 독자성이 뭐냐? 한국 사람이 음, 한국말로 하는 게 한국의 중국 문학이다. 네. 이래 생각해요. 네. 그런데 이 답답한 게 뭐 말도 못해요. 음, 대만 놈이 대륙 놈들이 요새 와 박사학위 합니다. 석사합니다. 일반들 한국말도 못하는 상태에서 중국말로 하면은 그 박사 줘요. 그거는 안 됩니다. 그 공부를 하는데 네. 특히 중국은 고전이 많잖아요. 고전이 많으면 고전을 하는데 살아있는 사람의 언어를 연구하는 건 링귀스틱스고 네. 죽어있는 사람의 언어를 연구하는 필롤로지라고 그러죠. 네. 네. 그걸 뭐 문헌학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뭐 어문학이라고 이러죠. 링귀스틱스는 어언학 이러고 이거는 어문학 이라고 번역하죠. 이게 필롤로지가 특히 중국 고전이 많기 때문에 필롤로지가 이게 기초가 돼야 돼요. 이게 안 돼 있어요. 필요하게 뭐 옛날식으로 이게 막 얘기하면 훈고, 그러니까 훈고학. 필롤로지에 네. 들어가는 훈고 예. 뭐 몇 가지 분야가 있죠. 네. 뭐 고문법도 있을 네. 테고 그다음에 뭐 훈고 또 성운 관계도 있고 네. 뭐 이런 게 있죠. 이 필롤로지 네. 비단 중국 문학 뭐 한문학뿐만 아니라 그런 얘기해요. 무슨 전공 관계없이 사회과학이나 특히 인문과학 하는 사람들은 다 그 한문의 필로로지가 있어야 돼요. 그거에 있어야 지가 쓰는 참 서양 이론을 결부시켜가지고 쓰더라도 이게 한국 사람이 뭐 남 못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만나면 뭐 교수 출신이라도 하던 얘기가 처음 하는 소리 나는 한문을 잘 모르던데 네네. 이거 극복돼야 됩니다 이거. 아무튼 오늘 장시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갖고 저한테 후학들한테 많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잘 편집해서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도 올리고 유튜브에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